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미용 기능 상품인 스피드 암기노트 화장품학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화장품의 4대 품질 요건은 전정사유입니다.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이다. 화장품 4대 품질 요건 전정사유. 하지만 보호성은 아닙니다. 화장품 4대 품질 요건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이다. 전정사유,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독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안전성이죠. 피부 자극, 알레르기, 독성 없어야 한다. 안전성, 주름 개선이나 자외선 차단 기능 등 화장품이 효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유효성입니다. 주름 개선이나 자외선 차단 기능, 화장품이 기능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은 유효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화장품을 질병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을 것 하면 요건 화장품의 유효성 아닙니다. 화장품은 질병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다. 주름 개선이나 자외선 차단 기능 이런 효과 있을 것 유효성입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의 포장 용기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제품명과 용량, 중량, 성분 및 제조번호 포장에 꼭 적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조자 이름이나 제조업자 전화번호까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능성 화장품 포장 기재 사항은 필수적으로 제품명, 용량, 중량, 성분 및 제조번호 있어야 됩니다. 제조자 이름, 제조자 전화번호는 X다. 화장품 제조 3대 기술은 가뿐하게 유화시켜 제조하자. 가분유예요. 가분유. 가뿐하게 유화시켜서 화장품 제조하자. 가용화 기술, 분산 기술, 유화 기술이 화장품 제조 3대 기술입니다. 용용 기술 아니다. 유화 기술이다. 가용화 기술, 분산 기술, 유화 기술. 가뿐하게 유화시켜 화장품 제조하자. 자, 가용화 기술로는 향수나 헤어 토닉, 헤어 리퀴드처럼 화장품 원료를 사용 가능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가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고요. 향수, 헤어 토닉, 헤어 리퀴드 제조했다. 뭘 사용했다? 가용화 기술 사용했다. 하지만 파운데이션은 아닙니다. 파운데이션은 가용화 기술로 만든 거 아니다. 가용화 제품이란 물에다가 소량의 오일 성분이 계면 활성제에 의해서 투명하게 용해되어 있는 상태의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가용화 기술로 만든 가용화 제품은 향수, 헤어 토닉, 헤어 리퀴드는 해당하지만 파운데이션은 아니다. 그리고 분산 제품이라고 하면 물 또는 오일 성분의 미세한 고체 입자가 계면 활성제에 의해서 균일하게 혼합된 상태를 분해 형태로 제품화된 것이 분산 제품입니다. 물 또는 오일 성분의 미세한 고체 입자가 균일하게 혼합된 상태의 분산 제품. 예를 들어서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립스틱, 그리고 아까 파운데이션이 이 분산 제품에 해당합니다. 물에다가 소량의 오일 성분이 투명하게 용해되어 있는 상태는 가용화 제품이고요. 분산 제품은 물 또는 오일 성분의 미세한 고체 입자가 계면 활성제에 의해서 균일하게 혼합된 상태다. 그 다음에 유화 제품이라고 하면 물의 오일 성분이 계면 활성제에 의해서 우윳빛에 백탁화된 상태다. 그런 제품이 유화 제품입니다. 유화되었다 하면 우윳빛으로 백탁화됐다. 이런 키워드 들어간 거 찾는다. 예를 들어서 OW 에멀전은 수중 유적형이죠. 분모에 있는 게 더 많다. 물의 오일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게 수중 유적형 로션, 크림, 에센스고요. WO 에멀전은 분모에 오일이 있다. 오일 성분에 물이 혼합된 겁니다. 유중 수적형이다. 영양 크림이나 선크림이 유중 수적형 유화 제품에 속한다. 그리고 WOW 와우 에멀전은 혼합 입자 자체가 에멀전 상태인 걸 말합니다. 자, OW 에멀전 수중 유적형 로션, 크림, 에센스. WO 에멀전은 유중 수적형으로 영양 크림이나 선크림, 좀 더 오일리한 거죠. 그리고 WOW 에멀전은 혼합 입자 자체가 에멀전인 상태의 유화 제품을 말한다. 자, 계면 활성제는 비누나 세제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 활성제라고도 하고 계면을 활성화시켜서 표면 장력을 떨어뜨리고 기름을 유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계면 활성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둥근 머리 모양 친수성기와 막대 꼬리 모양의 소수성기를 가진다. 따라서 둥근 머리 모양은 친수성기고요. 둥친 꼬리 모양은 소수성기다. 꼬소, 둥친 꼬소. 이렇게 짝지어서 암기합니다. 둥친 꼬소, 둥근 머리 친수성기, 꼬리 모양 소수성기예요. 그 다음에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는 살균 소독작용이 우수하며 헤어린스나 트리트먼트에 사용됩니다. 반면에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는 세정작용이 우수해서 비누나 샴푸 등에 사용되는 게 음이온성 계면 활성제예요. 양이온성은 살균 소독, 음이온성은 세정작용인데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 사용한다. 헤어린스 트리트먼트 있고요. 음이온성이다. 세정작용에 중점을 둔 비누나 샴푸 등이 해당한다. 그 다음에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는 피부 자극이 적기 때문에 화장수의 가용화제, 크림의 유화제, 클렌징 크림의 세정제 등에 이용됩니다. 뭐가?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화장수의 가용화제, 크림의 유화제, 클렌징 크림의 세정제 등에 사용되고 피부 자극이 적다.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체크해요. 자, 그래서 피부 자극 순서는 비이온성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음이온성,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가 피부 자극이 큽니다. 헤어린스 트리트먼트가 피부 자극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비누 샴푸, 피부 자극 가장 적은 건 화장수 가용화제, 크림 유화제, 클렌징 크림 세정제. 바로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가 피부 자극 가장 적다. 자, 피부 수분의 보유량을 조절한다. 그리고 아미노산, 젖산,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건 보습제죠. 이 보습제는 피부 수분을 유지해주고 피부 수분 보유량을 조절하는 게 가장 큰 기능이고 아미노산, 젖산, 요소 등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수소이온 농도의 지수 유지를 말한다 하면 X예요. 수소이온 농도 pH죠. pH의 지수 유지를 보습제가 해준다. 보습제는 pH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피부를 촉촉하게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게 보습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천연 보습인자 Natural Moisturizing Factor의 구성 요소는 아미노산이 4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젖산 12%, 요소, 암모니아가 7%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글리세린은 천연 보습인자, NMF의 구성요소 아니다. 자, 글리세린은 뭐죠? 글리세린도 보습제는 맞습니다. 피부에 수분을 유지 공급하지만 천연 보습인자는 아니고 폴리오 보습제라고 해요. 천연 보습인자는 아니다. 자, 보습제가 가져야 될 조건은 당연히 적절한 보습력이 있어야 되고요. 응고점은 낮고 휘발성은 없고 다른 성분과 혼용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받지 않아야 된다. 보습제의 조건 쉽게 이해되죠? 적절한 보습력 있고 응고점은 낮고 휘발성은 없어야 되고 다른 성분과 혼용성이 좋아야 되고 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받지 않아야 됩니다. 자, 화장품에 쓰이는 주요 방부제는 파라옥신 안식향산 메틸입니다. 방부제를 쓰면 좀 안심할 수 있죠? 그래서 안식이 들어간다.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 화장품에 쓰이는 주요 방부제고요. 아줄렌은 피부에 진정 효과를 줍니다. 누구 준다고? 아줄렌. 피부에 진정 효과 주는 거 누구 줄래? 어른 말고 아줄렌. 레티노산은 여드름 치료와 잔주름 개선 효과가 있고요. 레티노산, 알부틴은 미백 효과 가지고 있습니다. 알부틴, 미백 효과 알부틴. 자, 알부틴은 진달래과 월귤나무 잎에서 추출한 하이드로퀴논 배당제로 멜라닌 활성을 도와주는 티로시나제 효소 작업을 억제하는 미백 화장품 성분입니다. 알부틴. 따라서 기본적으로 알부틴은 미백 효과, 미백하고 연결시킵니다. 아줄렌은 진정 효과, 레티노산은 여드름 치료, 잔주름 개선 효과 있다. 자, 그리고 이 여드름 피부엔 요 세 가지 성분이 효과적인데요. 아줄렌, 살리실산, 글리시리진산, 아살글. 여드름엔 아살글입니다. 여드름엔 아살글. 여드름 피부엔 아줄렌, 살리실산, 글리시리진산 성분이 효과가 있다. 자, 라놀린은 화장품 성분 중에 양털, 양모에서 정제를 하고요. 라놀린, 양모에서 정제한다. 그리고 아하, AHA란 각질 제거 및 보습 기능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AHA, 글리코릭산, 젖산,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이 아하, AHA에 해당하고요. 피부와 점막에 약간의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뭐의 약자다?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애시드는 산이죠. AHA,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AHA, 아하고요. 그래서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지. 알파 하이드록시 카프로익 애시드 하면 틀립니다. 자, 위에 카프로익이 들어있는데 요건 지워져야 된다.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지. 알파 하이드록시 카프로익 애시드 아니다. 자, 솔비톨은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화장품 성분입니다. 솔비톨은 여드름 유발하지 않는다. 자, 기초 화장품의 기능에는 세안, 피부 정돈, 피부 보호 있고요. 기초 화장품이 미백 효과는 없습니다. 세안, 피부 정돈, 피부 보호하는 기초 화장품, 미백 효과 없다. 화장수, 스킨 로션은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고 청량감과 쿨링 효과, 진정 효과, 잔여물 제거 기능, 이런 것들이 화장수의 기능이죠. 스킨 로션, 각질층에 수분 공급하고 청량감, 진정 효과, 잔여물 제거 기능한다. 자, 하지만 잔여물 제거지 각질 제거를 스킨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피부에 영양 공급하는 것도 스킨 로션 아니다. 화장수, 스킨 로션은 정상 pH 밸런스를 맞춰서 다음 단계의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성 피부에는 수렴 화장수, 습윤제, 알코올, 물을 원료로 만든 수렴 화장수를 쓴다. 이 수렴 화장수는 피지가 과잉 분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성 피부에는 수렴 화장수를 씁니다. 자,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주름 개선 크림이나 미백 크림, 자외선 차단 크림까지 기능성 화장품으로 봅니다. 주미자, 주름 개선, 미백 크림, 자외선 차단 크림이다. 기능성 화장품, 이미자, 주현미 아니고 주미자. 자,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여드름 개선이다, 바디 오일이다, 비만 크림이다, 이런 건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미자,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이 기능성 화장품이다. 자, 주름 개선 화장품의 효과는 피부 탄력을 강화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표피의 신진대사 촉진, 섬유화 세포의 생성 촉진, 이런 것들이 모두 주름 개선 화장품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섬유화 세포 생성 촉진이지 분해 촉진한다 하면 X예요. 주름 개선은 섬유화 세포 생성을 촉진시켜서 할 수 있는 거지 섬유화 세포를 분해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부 탄력 강화, 콜라겐 합성과 표피 신진대사 촉진하고 섬유화 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게 주름 개선 화장품의 효과다. 자, 미백 크림의 원료에는 알부틴, 코직산, 비타민 C 유도체가 미백 크림 원료로 쓰입니다. 하지만 레티놀은 아니다. 레티놀은 주름 개선제예요. 미백 크림 원료는 알부틴, 코직산, 비타민 C 유도체입니다. 미백의 원리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도파산화를 억제하고 멜라닌 합성을 저해해서 미백을 시키는 원리예요. 하지만 티로시나제를 활성화시켜서 미백한다? 요건 틀렸다. 이 티로시나제는 멜라닌 합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해야지 미백이 되는 거지. 티로시나제를 활성화시켜서 미백한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외선 차단, 도파산화 억제. 요 도파산화도 이 티로신이 세포 내에서 티로시나제에 의해서 산화돼서 도파로 변하고 다시 더 산화돼서 도파퀴논으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멜라닌 합성 반응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억제해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멜라닌 합성을 저해야 되는데 도파산에 억제하고 티로시나제 활성도 억제해야 됩니다. 자, 자외선 차단 지수 SPF, 선크림에 요 약자가 전부 붙어있죠. SPF, Sun Protection Factor를 말한다. 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안 발랐을 때의 최소 홍반량분의 선크림을 발랐을 때의 최소 홍반량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SPF 수치가 높다는 것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걸 뜻해요. SPF 지수는 보통 50까지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 플러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UVB라고 해서 자외선 타입 B타입인데요. 290에서 320 나노미터 파장의 이런 자외선 파장 범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높은 걸 뜻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가 있고요. 맞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 있고, 물리적 차단제는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되지 못하게 피부 표면에서 빛을 반사하고 산란시키는 방법이고요.
화학적 차단제는 벤조페논, 옥시벤존, 옥틸 디메틸 파바 이런 것들이 화학적 차단제입니다. 벤조페논, 옥시벤존, 옥틸 디메틸 파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화학적 차단제는 피부에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여 피부 침투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자외선 흡수해서 피부 침투 차단하는 방법 화학적 차단제다. 벤조페논, 옥시벤존, 옥틸 디메틸 파바. 자, 자외선 차단제는 일광 노출 전에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고 상처가 있는 곳은 피하고 지속적으로 덧발라야 효과가 좋습니다. 한 번 바른다고 되는 거 아니다. 지속적으로 덧바른다. 자, 민감한 피부일수록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은 것을 수시로 바르는 게 좋겠죠. 높은 거 아주 허옇게 떡칠하는 것보다 민감한 피부일수록 자외선 차단 지수 낮은 것을 수시로 바릅니다. 자, 요 위에 자외선 차단 지수의 수시 공식에서 요 최소 홍반량이라는 말은 피부에 홍반이 발생했을 때 그때의 최소 자외선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쉽게 선크림 발랐을 때에 홍반이 발생할 수 있는 자외선량이니까 선크림 바르면은 자외선을 훨씬 많이 쬐야 홍반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선크림을 좋은 거 수치가 높은 걸 발랐을 때는 요 최소 홍반량, 홍반 발생할 만큼 쬐야 되는 최소 자외선량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SPF 차단 지수가 높을수록 자외선을 더 많이 차단하는 제품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향수,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 쭉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향수 용어 중에 노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향의 노트는 느낌을 말합니다.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로 나뉘고 탑노트는 즉시 강하게 향이 느껴지는 걸 말하고 미들노트는 따뜻한 향, 베이스노트는 향이 좀 약한 느낌을 주는 게 베이스노트입니다. 따라서 향수의 종류는 부향률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쭉 살펴봤을 때 가장 향이 강한 게 퍼퓸이고요. 그 다음에 오데 퍼퓸, 오데 토일렛, 오데 코롱 순으로 향의 세기가 점점 낮아집니다. 부향률이 점점 낮아진다. 부향률 가장 높은 건 퍼퓸입니다. 퍼퓸, 오데 토일렛, 오데 코롱 순이다. 자, 향수는 향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성과 부합하는 향, 향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샤워 후에 바디에 몸에 나만의 향으로 산뜻하고 상쾌함을 유지하려면 부향률 1에서 3% 정도, 부향률이 좀 낮은 1에서 3% 정도의 샤워 코롱이 좋습니다. 자, 향수를 제조하는 방법 중 수증기 증류법은 식물의 향기 부분을 물에 담가서 가온한 다음에 증발된 기체를 냉각해서 물 위에 뜨는 향기 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이고요. 대량 생산 가능하지만 고온에서는 일부 향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수증기 증류법. 물에 식물의 향기 부분을 담가서 온도를 높이면 그 증발된 기체를 다시 냉각해서 물 위에 향기 물질이 뜨면 그걸 분리해내는 방법이다. 대량 생산 가능하지만 고온에서 일부 향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게 수증기 증류법. 그 다음에 압착법은 열대성 과실에서 향성분을 추출할 때 압착해서 향기를 뽑아내는 방법이죠. 열대성 과일에서 향성분 추출할 때 사용한다. 자, 바디용 화장품이라고 하면 샤워젤, 비스오일, 데오드란트 있는데요. 바디관리 화장품은 세정 능력 있고 트리트먼트 기능, 일소 방지, 액취 방지 기능 등을 가져야 됩니다. 액취, 채취 방지와 항균 작용하는 바디용 화장품을 뭐라고 하죠? 데오드란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 화장품이라고 하면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블러셔, 립스틱 등이 메이크업 화장품 분류에 속하게 되겠어요. 파운데이션은 피부에 광택과 투명감을 부여하고 주근깨 기미, 피부 잡티 등 피부 결점을 커버하죠. 그리고 피부색을 아예 기호에 맞게 바꿀 때 메이크업 화장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파운데이션이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하지만 피지 억제와 화장을 지속시킨다 하면 X해야 돼요. 파운데이션이 피지 억제와 화장 지속 기능은 없다. 자, 파우더는 피부색을 정돈하고 피부 번들거림을 방지하고 화사한 피부 표현을 할 때 파우더 쓰고 그밖에 땀과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합니다. 파우더. 하지만 파우더가 주근깨 기미 등 피부 결점을 커버한다 하면 요건 아니죠. 주근깨 기미 등 피부 결점 커버는 파운데이션으로 합니다. 자, 이 파운데이션 중에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리퀴드는 액체를 뜻하니까 수중 유적형 OW 형태의 제품이고요. 안료가 균일하게 분산돼 있고 투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피부 결점이 없는 경우에 약간 투명하게 오일보다는 물 성분이 많은 수중 유적형 파운데이션이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다. 자, 그리고 눈꺼풀에 색감을 줘서 입체감을 살려서 눈 표정을 강조하는 화장품을 아이섀도우라고 하죠. 그리고 속눈썹이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화장품 마스카라고요. 눈꺼풀에 색감 주어 입체감 입힌다. 아이섀도우. 속눈썹 길게 보이게 한다. 마스카라. 자, 메이크업을 할 때 베이스 색상이 주는 느낌으로 베이스 색상에 따른 용도를 살펴보면 그린색은 모세혈관 확장으로 붉게 보이는 피부에 적합하고요. 파란색은 잡티 있는 피부, 핏기를 중화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어둡고 칙칙해 보이는 피부에 쓰면 효과가 좋고 핑크는 푸석푸석해 보이는 창백한 피부에 좀 더 생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색상입니다. 그리고 연보라색은 노란색 피부에 어울린다. 자, 그린은 모세혈관 확장으로 붉게 보이는 피부, 잡티 있는 피부, 핏기를 중화한다. 파란색 쓰고요. 어둡고 칙칙해 보이는 피부에는 화이트, 푸석푸석해 보이는 창백한 피부에는 핑크색, 그리고 노란색 빛깔의 피부에는 연보라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팩의 타입에는 벗겨내는 필오프 타입, 씻어내는 워시오프 타입, 티슈 형태의 티슈오프 타입, 마스크 패치 타입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시오프 타입은 있어도 아예 워터 타입이란 건 없다. 팩에는 필오프 타입, 워시오프 타입, 티슈오프 타입, 마스크 패치 타입이 있습니다. 워터 타입은 X. 자, 팩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피부 온도를 높여서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왕성하게 할 수 있고요. 따라서 팩을 하면 피부 온도가 낮아진다 나오면 X 하셔야 되죠. 팩은 흡착작용으로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진정작용과 수렴작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바르고 눈 주위에는 화장품이 눈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눈 주위는 피한다. 자, 하지만 팩이 각질 제거 기능을 한다 하면 X고요. 팩이 피하지방 흡수를 한다거나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을 한다 해도 X 해야 되겠죠. 팩제가 건조하는 과정에서는 피부 긴장이 심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팩제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피부 긴장이 심하다면 그건 팩이 좀
잘못된 거죠. 팩이 얼굴에 안 맞는 겁니다. 팩은 잔주름 예방을 위해서 눈 위에 직접 덧바른다. 이렇게 해도 X 하셔야 돼요. 눈 주위는 피해서 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아로마 오일, 에센셜 오일에 대해 살펴보면 아로마 오일은 허브 줄기나 열매, 잎, 꽃 등 다양한 부위에서 추출해서 수증기 증류법에 의해서 얻어진 아로마 오일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오일과 분류된 증류액을 플로럴 워터라고 한다. 아로마 오일 사용 전에는 사전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고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자, 마사지 등에 사용되는 아로마 오일은 또 사람에 따라서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패치를 붙이거나 해서 테스트를 실시하고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아로마 오일 향은 주로 미들노트, 뭐였죠? 따뜻한 느낌의 향이 나는 것을 쓰고요. 갈색 용기에 보관합니다. 아로마 오일, 미들노트, 갈색 용기, 사전 패치 테스트하고 반드시 희석한다. 자, 따라서 향이 약간 베이스 노트다 하면 X고 투명 용기에 보관한다 해도 X 하셔야 돼요. 아로마 오일 향은 미들노트에 갈색 용기 쓴다. 자, 아로마 오일 사용 방법에는 총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확산법과 스포법입니다. 확산법은 램프나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확산을 시키는 방법이고, 스포법은 온수나 냉수 1리터에 아로마 오일 5에서 6방울 넣고 수건을 적셔서 피부에 붙이는 방법이 스포, 적신 수건을 붙이는 방법이다. 스포법이고요. 흡입법은 손수건이나 티슈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심호흡을 하게 하는 방법이 흡입법입니다. 입욕법은 욕조 안에 풀어놓고 몸을 담그는 거죠. 따뜻한 물에 오일을 넣고 몸을 담그는 방법이 입욕법.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다. 확산법, 스포법, 흡입법, 입욕법. 자, 그리고 아로마 오일을 피부에 더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베이스 오일을 쓰는데요. 이걸 캐리어 오일이라고 합니다. 캐리어는 운방구를 뜻하죠. 마사지 오일을 만들 때 아로마 오일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해서 베이스 오일로 사용하는 식물성 오일이 캐리어 오일이고요. 아로마 오일이 기본적으로 짙은 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캐리어 오일이 향을 가지고 있으면 주인공이 돼야 되는 아로마 오일 향과 섞여버리게 되겠죠. 캐리어 오일, 베이스 오일은 향이 없어야 되고 피부에 잘 흡수돼야 됩니다. 호호바 오일이나 아보카도, 코코넛, 아몬드, 살구씨, 포도씨 오일 등이 캐리어 오일, 베이스 오일로 쓰이는데 모두 식물성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미네랄 오일을 캐리어 오일로 사용한다. X 하셔야 돼요. 호호바, 아보카도, 코코넛, 아몬드, 살구씨, 포도씨 오일 등 식물성 오일이 베이스 오일로 사용됩니다. 미네랄 오일 X. 자, 요 호호바 오일은 여드름 발생 가능성이 가장 적은 베이스 오일이에요. 특징으로는 인간의 피지와 화학 구조가 매우 비슷하고 피부염을 비롯해서 여드름과 습집, 건선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침투력과 보습력이 우수해서 일반 화장품을 만들 때도 많이 함유시켜서 씁니다. 호호바 오일, 인간의 피지와 화학 구조가 매우 비슷하고 여드름 발생 가능성이 가장 적은 오일이다. 침투력, 보습력 우수하고 습진과 건선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호호바 오일. 자, 여기까지가 화장품학 파트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미용 기능사 필기, 기본 요약 정리와 기출문제 풀이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벼락치기 스피드 암기 노트 대장정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시험장 가실 때까지 2-3번만 반복하신다면 실제 시험에서도 문제를 봤을 때 자동으로 제 음성이 떠오르면서 쉽게 답을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시험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